우리는 오랫동안 화성에서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미래의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화성에 있었을 수도 있는 모든 감자에 대해서도요.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던 적이 있을까요? 최근 과학자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화성은 태양에서 4번째 행성입니다. 아직 인간이 화성에 발을 디딘 적은 없지만 로봇이 화성에 발을 디딘 적은 있습니다. 이 붉은 행성을 방문한 최초의 우주선은 나사의 바이킹 착륙선이었습니다. 바이킹은 1976년에 화성으로 날아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많이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화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춥고 생명체가 없는 사막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구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 화성은 번성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2022년 나사의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이 미스테리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퍼시비어런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자들은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있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분명 흔적을 남겼을 텐데 아마도 방사성 태양열이나 다른 불쾌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하에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위를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 쌍둥이 행성의 먼 과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수십억 년 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뜻하고 푸르렀으며 생명체가 있었을 화성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은 미생물과 지구와 유사한 다양한 화합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공 퍼시비어런스의 임무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2021년 2월 화성에 도착했고 폭 48km의 제제로 분화구 바닥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착륙 후 서쪽으로, 즉 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선택한 장소로 이동했죠. 이곳은 메마른 강 삼각주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이미 35억 살이 넘었습니다. 제제로 분화구 자체는 한때 큰 호수였어요. 맞아요. 분명히 화성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장소가 미생물의 보디가드로 완벽할 것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지구에서 박테리아는 호수나 연못의 깊은 곳에 숨어 지내면서 생존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연구진은 이 특정 호수가 전체 임무에서 가장 높은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암석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호수입니다. 그래서 퍼시비어런스는 삼각주로 향했어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로버는 계획보다 조금 빗나가서 착륙했습니다. 한 유명한 영화에서 말했죠. 이 작은 변화 때문에 51년이 더 걸릴 거야 라고요. 다행히도 퍼시비어런스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제제로를 조금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버는 복잡한 내장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을 탐험해요. 이 도구는 유기물 및 화학물질에 대한 나만 및 발광을 이용한 거주 가능 환경 스캔이라는 뜻의 약자인 셜록이라고 해요. 이름이 참 근사하죠? 장치가 삼각주에 접근함에 따라 유기분자의 신호가 더 강해졌습니다. 곧 이 신호는 모든 곳에 나타났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밝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기본이지 왓슨. 셜록이 즐겨하는 말 아시죠? 이제 땅을 팔 차례예요. 2021년 7월부터 퍼시비어런스는 4개의 얇은 퇴적암 코어를 채취했습니다. 현재 수집된 암석의 총 개수는 12개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이처럼 암석을 채취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4개의 코어는 스키너 능선과 와일드캣 능선이라는 2개의 바위에서 발견됐어요. 첫 번째 코어 쌍인 스키너 능선에서 나온 코어는 언뜻 보기에는 그다지 흥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두운 물질의 둥근 알갱이가 점점이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색의 알갱이들은 제제로로 흘러들어간 강과 같은 고대 강에 의해 퇴적되었을 수 있어요. 강이 제제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멋진 사실이죠. 이 코어를 연구하면 화성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화성에는 구석이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2022년 4월 퍼시비어런스가 드디어 삼각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기물질이 들어있는 2개의 코어를 더 발견했고 이 발견에 흥분했죠.
이 한 쌍은 와일드캣 능선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스키너 능선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두 바위는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이 샘플은 색이 더 밝고 균일합니다. 점토와 비슷하지만 더 단단하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특이한 암석인 이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스키너 능선의 코어보다 입자가 더 미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돌의 입자가 미세할수록 과거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서 세밀한 돌은 대부분 연못 바닥과 비슷한 곳에 놓여 있어요. 그곳에서는 죽은 유기체의 유해 같은 걸 수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코어에는 지금까지 퍼시비어런스가 연구한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유기물이 있었어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호수가 서서히 증발하는 동안 그곳에 축적되었을 거예요. 그럼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살았을까요? 글쎄요, 차근차근 알아봐요. 유기물질은 탄소를 함유한 분자입니다. 이런 분자는 지구상에서는 생명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것들의 결과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분자들이 실제로 화성의 미생물에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의 결과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계속 파헤쳐야 해요. 이 유기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세립암 샘플을 몇 개 더 수집해야 해요. 또한 이전 저수지 주변에 있는 물질을 연구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퍼시비어런스는 이미 다른 지역, 마법에 걸린 호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비슷한 걸 찾아야 해요. 또한 제제로 호수도 계속 연구할 겁니다. 결국에 퍼시비어런스는 삼각주 꼭대기로 올라가 분화구 밖의 고대 유적지를 계속 탐험할 거예요. 2021년 말 이전에 퍼시비어런스는 아마도 6개 이상의 화성 코어 샘플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퍼시비어런스의 도구는 복잡하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 데이터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다른 우주선을 제제로에 보낼 계획이에요. 유럽 우주국과 함께 화성 샘플 귀환으로 알려진 다음 로봇 임무를 준비 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장치는 도착하여 이전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의 모든 시험관을 가져갈 거예요. 그 후 이 샘플은 지구로 배송되고 아마존 프라임은 아닐 거예요. 과학자들이 첨단 실험실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임무의 발사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우주선은 2033년에야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화성에서 지구로 배달되는 역사상 최초의 샘플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아직 연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발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이 미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몇 년 안에 수십억 년 전에 화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보세요. 화성인이에요. 속았죠?